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바로 알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온라인상에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해서 얼굴이나 몸 사진을 찍게 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에 유포,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에요. 여기서 유포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이슈가 된 이유는 피해자 중에 20%가 아동과 청소년이었어요. 그럼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배웠는데 디지털 성범죄는 말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사실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제가 체육 시간에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어서 저 없는 단톡방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사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 알았어요.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동의 없이 일어나요. 친구의 사진을 찍는 것에도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때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알아볼게요. 친구가 야한 몰카 영상 링크를 보내주면서 얼른 보고 다른 친구에게도 전달해 주라고 해요. 전달만 하는 건 괜찮죠? 여러분, 과연 전달만 하는 건 괜찮을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면서 재유포의 과정을 거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럼 과연 범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나도 12살인데 우리 친구 할래? 카톡 아이디 좀 하면서 말을 걸기도 하고 설문조사해주면 게임 아이템,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알림장 앞뒷면, 사진, 학교 이름, 친한 친구 이름 좀 알려줄래요? 하면서 설문조사를 빌미로 나의 정보를 요구하기도 해요. 또는 라이언 학생인가요? 지금 신상 정보가 돌아다녀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도록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를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유인했는지 한번 보고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정말 심심하다. 온라인 수업도 다 들었는데 셀카 하나 찍고 놀아볼까? 찰칵, 찰칵, 찰칵. 사진 찍은 거 확인해 볼까? 이거 잘 나왔다.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야지. 띵동. 메시지 왔다. 누구지? 저기요. 누구신데 우리 반 춘자 사진 도용하세요? 네? 저 춘자 맞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학교 춘자는 이 계정이 아니에요. 진짜 춘자가 맞다면 춘자라는 것을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 안 그러면 그쪽에 춘자 계정을 사칭하고 다닌다고 신고할 거예요. 저 맞아요, 춘자. 어떻게 인증하지? 인증샷 찍어 보내야겠다. 맞죠? 저 춘자 맞잖아요. 어머, 진짜 춘자네요. 좋아.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사진을 야한 사진이랑 합성해서 페메랑 인스타에다 다 올리고 네 아이디랑 네 사진으로 인증했다고 할 거야. 페메랑 인스타에 올린다고? 어떻게 해야 하지? 큰일 났네. 춘자는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 그걸 빌미로 협박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공유한 정보가 범죄에 활용되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낯선 사람 그리고 온라인에서 조금씩 친해진 후에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이나 나의 얼굴이 나온 사진, 학교 정보, 전화번호 등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메시지로 보낸 링크는 그 안에 핸드폰 속 정보를 해킹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클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춘자처럼 나도 모르게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대처하도록 해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어른인 부모님,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아놔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캡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지웠다면 다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12 또는 1366에 신고합니다. 혹시라도 범죄자가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면 지워준다 라는 말을 해도 더 큰 피해가 생기거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범죄자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통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OX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일어난다. 정답은 그렇죠. X입니다. 범죄자의 유인으로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범죄자의 유인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는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건데요. SNS에서 낯선 사람에게 나의 뿅뿅뿅뿅과 사진을 공유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네요. 개인정보입니다. 나의 이름, 학교정보, 전화번호 등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절대로 공유하지 않아야겠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장난이 주변의 소중한 친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학생들이 되어주세요. 이상 디지털 성범죄 바로알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